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미 공군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그동안 열세에 있었던 공대공 미사일 분야에서 획기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형 미사일을 올해부터 양산한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 30년 넘게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했던 북한이 어쩌면 중국제 신형 전투기를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인도 공군의 재앙 테자스 마크-1A를 확대 개량한 차세대 전투기 테자스 마크-2가 인도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사업 추진에 활기를 잃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는 테자스 마크-2의 엔진으로 선정된 미국제 F414 엔진의 100% 기술 이전이 승인되면 예산을 주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테자스 마크2가 개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테자스 마크1, 인도 공군의 현재 83대가 발주가 돼서 인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투기 정말 말이 많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결함들이 있었고, 인도 공군이 요구했던 주요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기로서의 신뢰성,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투기를 살 때 정치적인 요소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고려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차는 고장나면 땅에서 멈추고 군함은 고장나면 바다에 그냥 떠 있지만, 전투기는 고장나면 하늘에서 추락하죠. 그리고 한번 추락할 때 전투기 대당 가격이 요즘은 1,000억은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각국이 전투기를 도입할 때 신뢰성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개발한 전투기고 40년이 넘는 개발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트러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공군이 정말 안 사려고 하다가 인도 정부가 공군의 36대의 라팔 전투기를 새로 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83대를 구매했는데요. 인도는 이 전투기를 더 확장을 해서 테자스 마크2라는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레거시 호넷을 확대 개량해서 슈퍼 호넷을 만든 것처럼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인도 정부가 힌더스탄 항공과 DRDO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이 테자스 마크2에 제동을 건 겁니다. 미국이 F414, 즉 슈퍼호넷에 들어가는 그 엔진의 100% 기술 이전을 결정을 하면 테자스 마크2 개발을 승인해 주겠다, 이런 건데, 이 엔진 개발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 기술적인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데, 과연 미국이 F414 엔진의 인도 기술 이전을 승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승인이 안 된다면 테자스 마크2가 개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넘겨주고 있다는 풍문은 이번 전쟁 개전 이후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122mm 다연장 로켓 시스템 APR-40을 우크라이나에 대량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루마니아도 예전에 폴란드, 체코와 더불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안에서 나름 방구 좀 끼던 나라였습니다.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련에서 일방적으로 무기를 들여오던 다른 공산권 국가들하고 다르게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었죠. BM-21이라고 해서 122mm 그라드라고 있죠. 그 다연장 로켓을 루마니아에서 생산한 버전이 APR-40인데, 이 APR-40은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공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인데 누가 봐도 APR-40입니다. 즉, 루마니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체코나 슬로바키아,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공여가 발표된 바 없는 그런 무기체계들을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루마니아가 이 무기체계를 밀어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우리나라와 천무 관련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APR-40의 공백을 천무 같은 신형 다연장 로켓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루마니아는 탄약 생산 관련된 그런 MOU도 체결을 했었죠.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UAE가 라팔 전투기와 패키지로 구매했던 H-225 카라칼 특수작전 헬기 12대 조달 사업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막상 구매하고 보니 플랫폼 자체가 워낙 낡았고 UAE가 요구하는 개량이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UAE가 대안으로 어떤 헬기를 구매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카라칼 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헬기인데, 이 헬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리온의 사촌뻘 되는 헬기인데, 원래 프랑스에 쿠거라는 헬기가 있었죠. 그 쿠거를 가지고 단동 채용을 해서 성능 개량을 한 것이 우리 수리온이고,
그것을 장동체형으로 길게 늘려서 계속해서 버전업을 한 것이 이 카라칼 헬기입니다. 이 카라칼은 프랑스에서 특수전 헬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륙 중량이 한 10톤을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블랙호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데 이 블랙호크 계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 헬기를 고집을 하고 있죠. 탐색 구조 특수전 헬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UAE도 라팔 80대를 구매를 하면서 이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함께 사용해야 될 탐색 구조 헬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대를 도입을 했는데 막상 도입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너무 낙후됐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확장성도 없다. 라고 해서 계약을 파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UAE가 이 헬기의 대안으로 살 수 있는 헬기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블랙호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영국제 AW101 이 정도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MQ-9B Sea 가디언 무인 해상 초계기에 대한 운용 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해저대는 기존 유인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 전력을 크게 줄이고 드론 위주의 대잠 초계 전력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유인기 대비 채공 시간이 월등히 높고 유지비는 낮은 드론 위주의 초계기 전력, 우리해군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해상자위대가 P3C 그리고 SH-60 이런 항공 대잠 자산을 미 해군에 이어서 세계 2위로 보유한 대잠 강국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정확히는 작년에 해자대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유인 해상 초계기나 유인 대잠 헬기는 채공 시간이 짧고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제라고 앞으로는 드론 위주로 해상 초계 전력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해안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초계를 해야 될 범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P3C 그리고 지금 새로 도입하고 있는 P1 이런 항공기들 가지고는 이런 해역을 전부 다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목한 것이 채공 시간이 월등히 긴 이 드론입니다. MQ-9B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서 길게는 36시간까지 채공이 가능하고 임무 모듈을 장착을 했을 경우에 12시간 정도 하늘에 떠서 우리가 소노브이라고 하죠. 한 발씩 통통 떨어뜨려서 그 물속에 있는 수중 물체를 찾아내는 그런 일회용 소나 같은 건데 그 소나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Sea 가디언을 가지고 수중 잠수함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우리 P3C라든가 포세이돈 같은 해상 초계기는 한 번 뜨면 길면 한 6시간, 8시간 정도를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시간, 8시간 떠 있는 그 동안의 유지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것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길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무인기가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무인기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데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러한 유사 무기 체계를 도입해 해상 초계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가 신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페이지 3 프로그램의 사업 규모를 3분의 1 규모로 축소하면서 결국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가격 입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까지 수정된 가격의 입찰서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 규모가 너무 축소됐고 호주가 요구하는 조건도 까다로워서 한화가 입찰을 재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호주의 장갑차 사업, 우리가 AS21 레드백으로 입찰을 했었는데 사업 규모가 3분의 1 토막이 났죠. 450대에서 138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용도 24조 원에서 8조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최근에 국가 방위 전략을 수정을 하면서 미국의 굉장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자기들이 호주 내륙에서 내전할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전차와 장갑차가 왜 필요하냐, 이런 논리로 이 사업들을 완전히 토막을 냈는데 호주가 K9 자주포와 K10 탄약 공급 장갑차도 구매를 해갔죠.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가지고 거기다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놨는데 K9 자주포는 딱 30문, 그리고 탄약 운반 장갑차는 15대, 이렇게 해서 총 45대 구매하고 끝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직구매를 하지 왜 이렇게 현지에 공장까지 들어가면서 이 짓을 했을까? 하나도 사실 여기다 투자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레드백 사업도 8조 원이라는 돈을 보면은 덤벼들만 하지만은 실제로는 기술 이전 조건, 그리고 현지 국산화 조건, 이런 것들을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주 노동당 정권 때문에 골치 아픈 나라가 정말 한두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 시작합니다. 미군 미래 공대공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꿀 히든카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AIM-260 JATM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배치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 미사일의 도입으로 미군의 공대공 전투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비교적 높은 보안을 유지하며 개발해온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Joint Advanced Tactical Missile, 일명 JATM이 올해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을 인용해 복수의 미국 방산 전문지들이 현지 시각 5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켄달 장관은 이달 초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JATM 생산이 당초 계획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이고 생산 속도 역시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JATM 조기 전력화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켄달 장관은 공군은 생산 라인의 용량을 확장하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공군의 이 같은 입장 정리에 따라 JATM의 초기 작전 운용 능력 획득 선언은 이르면 내년 말 또는 2025년까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JATM은 기존의 암람 시리즈가 중국의 PL-50와 같은 신형 공대공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턱없이 짧고 파키스탄과 같은 친중 국가가 암람의 정보를 중국 등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체계 개발이 시작된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공식적으로는 사정거리가 160km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300km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액티브 레이더 시커를 포함한 복합 추적 장치를 탑재해 기존 전투기는 물론 스텔스 전투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암람과 거의 비슷한 체적과 무게로 개발된 JATM을 F-35나 F-22, NGAD와 같은 전투기 내부 부장창은 물론이고 발키리나 고스트백과 같은 무인 전투기에도 탑재해 원격으로 발사하는 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이 구현되면 미군의 공대공 교전 거리는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저희도 JATM 관련된 소식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군이 워낙 보안 수준을 높게 설정을 해서 해당 미사일에 대한 그림, CG, 사진 그 어떤 것도 공개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이 미사일의 전체적인 크기, 길이, 발사 중량이 암람과 거의 비슷하고 암람과 사이즈는 비슷하지만은 신형 로켓 모터를 채용을 해서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렸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암람 미사일의 사거리는 C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0에서 150km 정도를 보고 있고 D형 같은 경우에는 180에서 200km까지 나간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거리는 전투기가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높은 속도로 발사를 해야 거기에서 운동에너지를 더 받아서 가능한 사거리고요. 이 사거리는 중국이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들, 러시아가 새로 내놓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들과 비교했을 때 사거리가 굉장히 짧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JATM이 개발이 됐는데 300km라는 사거리는 우리 공군이 KF-21에도 인티그레이션을 했었던 미티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속도 성능이라든가 로켓 모터는 어떤 것을 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300km 정도의 사거리를 구현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과 대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중국, 러시아, 유럽보다 앞서갔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 JATM을 전투기는 물론이고 무인 전투기에도 운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의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개드렸던 XQ-58 같은 발키리라는 무인 전투기가 있고 호주와 보잉이 공동으로 개발한 고스트벳이라는 기종도 있죠. 이 두 기종 모두 내부 부장창을 가지고 있고 스텔스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전투기들을 적게는 500km, 길게는 1000km 정도 유인 전투기 앞에다 띄워놓고 공대공 전투를 할 예정인데요. 물론 유인 전투기의 레이더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대공 미사일들은 아마도 네트워크 협동 전투를 통해서 표적을 획득하고 조준되고 발사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 공군 전투기, 미 해군 전투기의 공대공 교전 거리는 기존의 한 100에서 200km 정도였다면 이제는 1000에서 1300km, 150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딱 이 거리는 중국의 A2AD를 딱 겨냥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구현이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앞으로 미군과 공대공 교전할 때 정말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군도 이 미사일을 직접 도입하거나 이 미사일과 무인 전투기 패키지를
조기에 전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에서 혐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맹렬한 비난을 쏟아낸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산 신형 전투기를 북한에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장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신형 전투기를 받을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혐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신형 전투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중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협박한 데 이어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한 민족적 독립의식이 가장 결여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방미는 그 평가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공식적으로는 상업신문이지만 공산당 선전선동부에서 모든 사설과 기사 작성에 관여하고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선전지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중공 선전지의 선을 넘은 공격에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그것이 중국 인민의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환구시보는 환구군사망 사설을 통해 대만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밀착해 중국의 국익을 건드리는 선봉 역할을 하기를 원하니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전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가 언급한 전투기는 J-10A 전투기 그리고 KJ-200 조기 경보기입니다. J-10 전투기는 북한이 지난 2008년 중국에 공여를 요청했던 전투기인데요. 당시 J-10은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중국이 거부했지만 현재 J-10은 최신 버전인 C형을 제외한 기존 기체들이 도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공여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1년 자위 21이라는 군사박람회에서 중국의 PL-10과 유사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2와 유사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이들 미사일은 북한이 그동안 운영했던 아처나 알라모 계열과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미사일인 만큼 중국이 관련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군사 정보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미국 오신트 전문가 루프레이트 A는 중국이 북한에 J-10 전투기를 공급하려 하고 있으며 해당 전투기는 파키스탄에 수출된 J-10C와는 달리 비교적 구형인 J-10A가 될 것이라고 리포트한 바 있습니다. J-10A는 개량 이전의 한국공군 KF-16보다 근소하게 떨어지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전투기인데요. 과연 중국이 정말 북한에 이런 신형 전투기를 쥐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환구시보, 중국의 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그런 매체죠. 과거에 편집장으로 일했었던 후지진,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이라고 했던 사람도 이곳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말로는 상업신문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전 매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굉장히 강화했죠. 언론 기사 작성은 물론이고 기존에 작성된 기사를 인용함에 있어서도 중국 공산당이 승인한 기사만 인용해라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구시보에 나온 전투기 공여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환구시보에서 언급했던 전투기와 항공기 J-10A와 KJ-200 두 가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J-10A는 사실 나온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우리 F-16이 1970년대에 나왔다고 해서 구형 전투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J-10A도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이후 꾸준히 개량을 통해서 현재는 F-16V에 근접한 성능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J-10C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북한에 공여를 한다라는 그 전투기는 J-10A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전투기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J-10C하고 다르게 기계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항공 전자장비라든가 엔진, 무장 전반적으로 좀 낙후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미그 19, 21, 23, 29 이런 전투기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멀티롤 전투기이기 때문에 공대지, 공대함 무장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다가 같이 묶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 KJ-200 조기 경보기인데
자, 이 사진의 이기체입니다. 사실 공중전에 있어서 이 조기경보기의 유무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이 이 조기경보기를 한 대 띄워놓고 있으면은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현무계열 순항미사일이 만약에 북한으로 날아갈 때 이것들을 다 탐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북한 방공작전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그동안은 북한의 전투기 공여를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전투기 공여 이야기를 하느냐? 신냉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냉전 때도 중국이나 소련이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공산국가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그 무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싸우게 했었습니다.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이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북한은 그 중국의 전위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구 15의 전투기 공여 이야기가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위가 가지고 있는 주요 전략 자산들을 반공해야 하니까 중국군이 그것을 직접 해주지 못하더라도 북한군의 반공작전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지금 한반도 주변은 우리만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신냉전, 완전히 격전 상태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방비 2배 선언을 했죠. 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국방비를 늘리고 있죠. 우리나라만 지금 천하태평인데 북한이 이런 신형 전투기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대응 전력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놨던 5개년 계획 이런 것들 다 엎어버리고 완전히 전력 계획을 새로 짜야 됩니다. 왜냐면 위협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려면 국방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하겠죠. 자, 이 초록색 J-10 합성 이미지 누가 이렇게 합성을 해놨는데 북한 전투기 중에 일부가 미그-29 중에 일부가 수령님이 친히 봐주신 전투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도색을 한 전투기가 있죠. 누가 이런 식으로 J-10C에다가 북한 공군 초록색 도색을 한 것 같은데 과연 북한 공군에 J-10이라는 전투기가 쥐어질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